안녕하세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맛을 봤어요? 네! 저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 20일 동안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조원진 대표는 이거 코로나 5일 정도 아파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렇게 연단에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장시간 또 말씀 또 하시고 부러워요. 그때 코로나와 지금 코로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허평한 장로님도 저와 비슷한 동시에 코로나 걸리셨어요. 네, 우리 코로나 동지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유진유 회장은요, 미국에서도 그 백신도 맞지도 않고 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 있어요. 너무도 과시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저기 출판 더 트루스 오브 조원진 출판 기념회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사회를 보시고 아주 엉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데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 선생님하고 우리 한소 엄재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있으면 이제 조원진을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조원진을 검색하면 뭐가 뜨냐면요. 바로 그 밑에 연관 검색으로 더 트루스 조원진이 뜹니다. 여기 이따 보시면 이제 다. 거기 보면 더 트루스 조원진이 바로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조원진 대표의 상징적인 하나의 단어가 진실이라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조율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제 스타일대로 말하겠습니다. 조율하세요. 떠들 사람 나가세요. 그런 사람.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3개월이라고 하지만요. 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왜 5년이냐면요. 5년 동안 조원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또 조원진 대표가 이 연설하는 연설 내용들 또 그동안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을 하면서 조원진이라는 대표란 말 빼겠지만 죄송합니다. 조원진이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또 가치가 무엇인가? 그분이 추구하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볼 때는 이 책이 뭐 3개월, 4개월 만에 나왔다 하지만요. 이 책의 모든 구상은 나 좀 찍어줘. 이게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놓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 책을 냈을 때 반응이 어떻을까? 또 이 책을 어떻게 내면 되겠는가? 그런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처음 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이 김전분 전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시죠. 그분과 또 여기 많은 주변 분들이 이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또 우리 송나오미 씨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고 이런 과정에서 책이 나왔고 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책을 내야 된다는 건 갈망이 의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면요. 저는 작년 7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수술을 하셨죠?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하셨습니다. 왼쪽 어깨. 저도 작년 7월 달에 왼쪽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했어요. 이야, 회전근개 수술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발 2개가 부러지고 무릎도 내측근개 수술을 했는데요. 이 회전근개 수술만큼 아픈 수술이 없더라고요. 혹시 회전근개 수술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아팠어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팠죠?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전 다른 수술을 하겠는데 해전근개 수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전근개 수술을 한 6개월 정도 팔을 못 씁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바로 이 책 작업을 들어갔어요. 책 작업을 들어가니까 다시 또 이 아픈 게 이게 또 퍼져가지고 염증이 치료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픈 가정들,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제가 왜 그런 이 책을 내야 되는가라고 이제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조원진 대표의 책을 내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원진 대표를 5년 동안 관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조원진 대표는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열성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정치인이 한국에 2명이라도 더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때처럼 무너졌을까? 또 이런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또 조원진 대표를 생각하면요. 불의에 저항해요. 불의에 당당히 저항합니다. 당당히 저항해요. 그리고 야비하지가 않아요. 당당합니다. 언제든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당당하다는 것은 꿀린 게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꿀린 게 있으면요. 그냥 비굴해집니다. 뭐 돈에 꿀리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습니까? 그냥 한 잔에 술 드시고 그냥 그 시름을 달래버리고 끝내버리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의롭습니다. 정의로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전체적인 책의 맥락을 보면요.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그 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당원들 사랑하고 국민들 사랑해요. 대개 보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 이렇게 뭐 일부 이래 상위 개념들만 만나지 다양한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을 해요. 뭐 조원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조원진은 네 친구다 이 새끼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를 비교할 때요. 나훈아는 절대 신비주의입니다. 용주의입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나고 딱 그 자기 필요한 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 영주의고. 나훈아 선생님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부 정치인들처럼 조원진 대표도 정말 국민들 아니 일부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자신에게 도움될 만한 분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러면 그런 시구에 사람들이 감히 조원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조원진 대표는 국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펼친 바로 애민 정신이 아닌가. 그런 정신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국민 속에 들어가는 오지랖 정치 한 명 더 있습니다. 유진유. 유진유 회장도 아니면 떡볶이집까지요. 가면 오뎅집까지 가면 붕어빵까지 다들 가지고 얘기 나누고 그게 하여튼 뭐 붕어빵 떡볶이 다 끓여 해줘야 됩니다. 그래 속이 편안합니다. 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결국 점철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우러진 단어가 자유와 진실과 정의와 애민정신이 이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음해를 많이 당해요. 음해. 저를 만나고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닌 제3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지지합니다.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조원진이 친중인데? 조원진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스타일대로 말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저랑하고 자빠진다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래요. 그걸 이야기는 안 해요. 빨리 좀 자료 주세요. 자료. 빨리 자료 좀 주시면 내가 내일 JBC 인터넷 신문 뉴스에 또 JBC 방송에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단독으로. 지금 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대 세력들이 많이 볼 겁니다. 또 JBC 제가 또 무슨 시비냐고 할까 볼 건데요.
자,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자료 주세요. 자료 달라고. 자료. 조원진 대표가 중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집을 어디 저기 어디 관련된 빼돌린 게 있다. 자료 주세요, 자료. 자료 주면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못한다는 것은요, 전부 음해입니다. 만나가지고. 저는 이 조원진 대표의 반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 안 하는 분들 만나면 전부 다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같으면 삼성 의원 배지 던지고 나오겠냐고 이 양반아. 국무총리도 삼성 의원을 바꾸지 않는다 이 양반아. 무슨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어. 당신들 스스로가 공기 기한을 모르고 그 기한을 모른다. 알아야 된다. 옆에서 듣지 마시고 직접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라. 자, 그 말을 해요. 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8일을 했니 뭘 했니. 자, 8일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까? 8일 해가지고 뭐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8일 해가지고 뭐 도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의 8일은 뭐냐면 진실과 당당함과 정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주장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얘기 넣으면요, 웃고 넘을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 언론의 보도가요, 미국에서 뭐 생기국 사건입니까? 총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방송인이 거기에 대해서 선동 오보를 했어요. 계속 선동을 했습니다. 그 방송인이 벌금 얼마나 물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책 두 분 줍니다. 예? 이야, 답답하네. 20조. 얼마요? 20조. 1조 3,600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대통령님. 한국의 태블릿 PC 뭐 엉뚱한 소리 선동 시부렸던 이 뭐 개별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가짜뉴스, 선동뉴스, 엉터리, 박근혜 대통령 추격에 앞장섰던 마녀사냥했던 언론들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이 사건이 관련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딱 이 선동 아나운서가 받은 것은요, 한국의 어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MBC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막 강호병 사태,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이 어떻게 말했는지 관심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MBC가 계속해서 선동적인 방송을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감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껴있다 그러면요, 그런 방송인들 또 그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론 자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개불 뜯어지게. 선동 뉴스를 말하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마녀 사냥을 하는데 무슨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팩 죽여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진요 회장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오시기 전 이틀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미국 FBI에서 유진요 회장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체포됐다. AP통신이 이 관련해 제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ABC 방송, 또 폭스 뉴스, US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 미국 언론 매체가 다 이 기사를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진까지 도용을 했어요. 빼박이야 이거. 근데 이름만 갖고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나이가 달라요. 그 사람이 소위 미국판 부킹을 한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련해서 중국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진유가 스파이가 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했는데요. 지금 유진유 회장도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진유 회장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 조치도 안 하니, 저기 오보된 뉴스가 나오니까요. 한국에 비행기 타기 전에 뭐 시카고에 있는 로펌들, 또 애틀란타에 있는 로펌들, 워싱턴에 있는 로펌들이 전부 전화가 와가지고 나에게 사건을 수임해달라. 미국은 뭐 철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한국에도 앞으로도 이 사실과 다른 왜곡, 거짓, 가짜, 선도, 마녀 사냥식 뉴스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뭐 앞에서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제 제가 많이 끊기네. 일단 이 책, 여러분들 이 책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책 안 봤어요. 지겨워서. 왜냐하면 이 책을 쓰고 나면요, 아까 방금 이 들어서도 좋은 이 책을 보니까 울렁증이 오더라고요. 울렁증이. 너희한테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두고 책을 쓰면 괜찮는데 당시 또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단축했거든요. 이런 책들은 보통 1년 씁니다. 1년 써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 책은 딱 22일 만에 다 썼어요. 22일 만에. 저도 놀랐어요. 책을 쓸 때 제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요. 거기서 자고 책 쓰고 자고 책 쓰고 완전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미치지 않으면 글이 안 나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빙의가 되어버렸어요. 빙의가 됐어요. 말하는 투도 조원진 대표처럼 해야 되고, 조원진 대표 해야 되고, 술 마시는 것도 조원진 대표처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오기냐면, 일본 책도 좀 내야 되겠다. 오기가 생긴다. 이런 정치인을 한국에만 책을 알릴 게 아니고 한 일본에도 알려보자. 그래서 일본에 있는 출판사는요, 대형 유명 출판사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 책이 다 팔렸냐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쿄, 오사카, 또 저기 후쿠오카, 나고야, 이 대형 서점에 가면요, 조원진의 한국 진실 책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일본 관련돼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이 일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송나오미 선생님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좀 베껴야 되겠습니다. 이 나온 분들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리십시오. 예. 오늘 말 엄청 잘합니다. 우리 여기 박애라 선생님 오셨습니까? 박애라 선생님. 박애라 선생님. 우리 김준길님. 여자들이 안 왔어. 안 오셨어요? 김준길님. 학교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김희자 하백님. 오셨어요? 이어서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박은경아님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왜 이래 많노? 방송으로 다 보고 있어요. 여자들이 안 그 다음에 김남순 님 계십니까? 김남순님. 안 왔어요? 그리고 차선홍님. 안 왔어요? 홍협표님. 안 왔어요? 오늘 저기 한국출판기념회 한다 아무도 안 오셨구나. 그리고 강효숙님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어디입니까? 뭐요? 특보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책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진유 회장 마이크 넘겨야 되겠는데요. 이제 뭐 오늘 좀 빨리 이게 말이 많다는 것은 빨리 마이크를 내려놔라는데요. 오늘 제가 마음껏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일단 우리가 애를 놓으면요 한 달 그 100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년 뒤는 돌잔치를 하고. 근데 이 책에 나왔는데도 출판 기념회를 못한 게 늘 아쉬웠습니다. 예, 아쉬웠는데 저도 1년 만에, 그렇지만 1년 만에 이 책 출간에서 출판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총선이 얼마 남았습니까? 남았죠. 총선 발굴 떨어지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이 이 책을 권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JBC 뉴스가 창립 10주년 됐습니다. 10월 19일이 창립 10년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오직 직진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 이쪽으로 와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바뀐 게 없어요.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 배지를 지금 받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당에 대한 명예회복이 되었습니까? 탄핵 무효가 밝혀졌습니까? 문재인 좌파 주사파 정권에 몸담았던 대한민국 붉은 적폐 세력들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더욱더 자기들의 카르텔을 형성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사이길을 갑니까? 사이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길만 오다 보니까요 제 시선이 좀 약간 모질고 또 제 시선이 약간 좀 이래 보는 게 삐딱하게 보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진실과 정의 그리고 당당하게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 호텔라는 장님, 오늘 미국 애틀랜타에서 오신 우리 일란성 유진유 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제 연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